이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물질의 이동을 볼 텐데 가장 첫 번째가 능동수송이고요. 능동수송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막단백질을 이용하여, 근데 막단백질 중에 수송 단백질 중에서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얘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했던 것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확산이라고 하는 건 어땠냐면 물질이 이동을 한다 그랬고,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물리로 따지자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더 무질서해지는. 그러니까 얘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여기 왔더니 능동수송 같은 경우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네. 그럼 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이 흐를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는 자연스럽게 흘러요. 그건 당연한 자연의 이치야. 근데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올리려면 사람이 퍼 올리든 펌프가 필요하든 무언가 누군가가 얘한테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만즉슨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한다. 어떤 에너지? 생물이니까 ATP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능동수송의 특징을 보니까 이동 속도는 일정 수준 이상에서 빨라지지는 않는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왜? 막단백질을 이용하니까. 단백질의 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다음에 운반체 단백질은 결합 부위에 맞는 특정 물질만 선택적으로 운반한다. 그 다음에 세포호흡이 멈추면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능동수송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와 관련된 것만 3번과 관련된 거.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얘가 뭘 만들어? ATP를 만들어낼 건데 ATP가 안 만들어져요. 왜? 세포호흡이 멈추면. 그럼 보통 세포호흡이 멈춘 세포라고 하는 건 뭐야? 죽은 세포죠. 그럼 오른쪽 보면 ATP와 이제 세포 안에 농도와 관련된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봤더니 그냥 표만 볼게. 세포 안과 밖. 나트륨 어디가 더 많아? 밖이 더 많지. 나 밖으로 나갈래. 그건 안 돼. 생명과학 원때 선생님이랑 했던 친구들은 이거 들어봤지? 기억나지? 뉴런에서 나트륨은 밖에 많아요. 일단 대신에 칼륨은요 안에가 더 많아요. 이건 항상 그렇다 그랬어. 항상 나트륨은 항상 밖에가 더 많고요. 칼륨은 항상 안에가 더 많아요. 당연한 거야. 그러면 밑에 첫 번째 표에 나와 있는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를 보니까 나트륨은 안에가 적고 밖에가 더 많고 칼륨은 안에가 더 많네. 얘가 뭐야? 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면에 얘를 봤더니 나트륨하고 칼륨이 안쪽 바깥쪽이 당연히 나트륨이 밖에가 더 많고 칼륨이 분명히 안에가 더 많은데 뭔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줄어들거나 혹은 문제에서 나왔을 때는 나트륨이 안이 더 많거나 칼륨이 밖이 더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얘는 정상이 아니라 죽은 세포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예시가 폭이 줄어들었다 정도로 나왔는데 아예 이게 역전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 방법을 한번 보면은, 항상 ATP를 사용하여 나트륨이 세포 밖으로, 칼륨은 세포 안으로 운반한다. 왜 나 밖으로 나갈래? 그건 안 돼. 그럼 얘는요, 봐봐. 이 그림으로 넘어와서 한번 봐보면 세포 안쪽에는 나트륨이 저농도야. 세포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고농도야. 근데 나트륨이 어디서 어디로 가? 여기서 여기까지 보니까 나트륨이 안에 있던 나트륨이 바깥쪽으로 나가요. 반면에 그때 ATP가 결합을 하니까 얘가 모양이 원래는 어떻게 생겼었어? 나트륨 칼륨 펌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가 ATP와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니까 바깥으로 날아가. 근데 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때는 칼륨이 여기서 결합을 해주면 칼륨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모양이 다시 바뀌어요. 그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거는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을 하는데, 나트륨이 몇 개 나가고 3개 나가고
칼륨은 몇 개 들어와? 2개 들어온다. 그럼 어디 농도가 더 높아지는 거지? 이온의 농도는 뭐 나트륨, 칼륨 하나 말고 이온 전체의 농도는 밖에가 더 농도가 더 많아지겠구나. 밖에 농도가 더 높아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여기 구분해서 봤을 때 같이 비교해서 볼 건데 뭐랑 비교해 볼 거냐면 촉진확산하고 능동수송은 되게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둘 다 막단백질이 관여를 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뒤에 나오는 문제들에서 얘네들이 누가 촉진확산이고 능동수송이냐 찾을 때 여기 촉진확산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얘가 일어나냐면 안과 밖에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밖에서 들어오든 안에서 들어오든 농도 차이가 똑같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촉진확산이 일어나는데 그와 반면에 여기 능동수송 같은 경우에는 농도차가 더 어떻게 돼? 농도차가 더 벌어지게 돼. 더 벌어져. 진한 데는 더 진해지고 연한 데는 더 연해집니다. 그러한 차이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밖에 예시가 나와요. 보통 문제에서 능동수송 나오면 다 나트륨 칼륨 펌프일 텐데 여기 그 밖에 예시에서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재흡수 혹은 소장에서의 양분 흡수, 그다음 뿌리털에서 무기양분 흡수 정도의 예시가 될 거고요. 밑에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한 총정리이기 때문에 한번 요약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물질의 이동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애들도 있냐면 지금까지 했던 확산이나 삼투, 능동수송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분자들을 이동시켰다라고 하면 크기가 큰 분자들은 여기 뒤에 나오는 세포 내 섭취와 세포의 배출이 나오는데 얘는 단백질과 같은 크기의 큰 물질을 소낭을 만들어서 우리 어디서 들어봤었지? 운반소낭 혹은 분비소낭 그쵸? 단백질 합성한 다음에 운반소낭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고지체에서 분비소낭으로 분비했었죠. 그래서 얘는 세포 안팎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세포 내 섭취는 당연히 뭐겠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세포의 배출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얘네들은 어떤 원리이냐 해서 보면 얘네가 이렇게 있어. 뭐가? 세포막이. 그럼 이 세포막을 뭐라고 우리가 비유해서 보면 되냐면 비누방울이 아닌데 비눗방울.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안에 있던 어떠한 물질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눗방울을 뚫고 나왔으니까 바깥에 비눗방울이 한 겹 더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럼 거꾸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 한 겹 더가 아니라 이 비눗방울이 여기랑 합쳐지는 거겠죠? 얘네 둘이. 그래서 예시를 보면 세포 내 섭취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 내 섭취에서는요, 식세포 작용과 음세포 작용이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의 차이는 뭐냐? 고체냐 혹은 액체 녹아있는 물질이냐? 예시까지도 같이 보면 좋은데 식세포 작용은 보통 우리가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 식균 작용이 식세포 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백혈구가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니고 어떻게 세균을 잡아먹냐. 세균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세균이 백혈구에 있는 세포막을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식세포 작용이다. 음세포 작용은 액체 성분을 흡수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포 외 배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던 게 바깥으로 나가는 보통의 얘는 분비입니다. 분비. 그래서 다 분비의 예시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자에서의 인슐린과 글루카곤 분비. 얘네들 둘 다 호르몬이죠. 호르몬의 주성분은 뭐지?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큰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축삭도액이 말단에서 시내스 등으로 신경 전달 물질. 예를 들면 누가 있었지? 아세틸콜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노르에피네프린 등등등. 이러한 신경 전달 화학 물질도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주성분이야. 그래서 얘네들도 방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포의 배출을 사용한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게 뭐냐? 요것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요거랑 여기 내용. 바깥에서 들어오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면요. 크기가 어떤 커다란 물질이 들어올 때 여기서 크기가 큰 고체 물질이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서 한 겹이 이렇게 생겨버리죠. 그럼 이럴 때는 세포막의 표면적이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그 다음에 얘가 세포의 배출을 할 때는 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막이 여기에 합쳐지게 되죠. 이렇게 나갈 때는. 그래서 세포막의 표면적이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그와 겸으로 탐구자료책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리포솜이라고 하는 걸 들어봐요. 좀 헷갈려. 리보솜도 배웠고, 그 다음에 세포 내 소화 리소솜도 배웠고, 리포솜도 있네. 근데 리포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요렇게 뭐냐면 세포막만 있다. 세포막만 있는데 뭐만? 인지질만 있는 하나의 소켓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문제만 좀 더 한번 풀어볼 텐데, 일단 대표 자료 분석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쉬운 거는 간단하게 좀 그냥 쓰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포막 구성하는 A 누구야? A 인지질이죠. 그다음 B는 막 단백질이 됩니다. 그다음 기억과 니은, 여기서 머리 부분은 우리가 인산이라 그랬고 기억이 친수, 그다음 니은은 소수. 이거는 통합과학 때도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쉽죠. 그 다음에 세포 안과 밖에는 물이 풍부하여 인지질은 소수성 부분이 바깥을 향하여, 바깥에가 물이 많은데 X죠. 그 다음에 지방산이 있는 부분은 머리 부분이고, 기억은 지방산이 있는 머리 부분이야. 지방산이 아니라 뭐지? 인산. 그 다음에 니은이 지방산, 지질 중에 지방산이 있는 꼬리 부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X. 그 다음에 A는 유동성이 있어. 아까 유동 모자이크 막 했죠? 유동성이 있어. 이동할 수 있지만 B는 이동할 수 못한다. 이것도 X. 왜? 인지질이 울챙이처럼 이렇게 헤엄치는 거야. 그때 막단백질도 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 크기가 크면 안 돼. 극성이 없는 물질, 소수성 물질이죠. 그런 애들은 인지질 이중증을 직접 통과할 수 있다. 맞죠? 무슨 확산? 단순 확산. 그 다음 B는 물질 운반 세포인지 그냥 여러 가지 다 해요. 단백질이라서. 그 다음에 B를 통해 물질의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가 뭐야? 얘가 저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는 거고, B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왜요? 운반체 단백질 중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애들이 저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는 뒤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먼지만 하고 가면 A는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일정해지네. 얘는 촉진. 얘는 점점 빨라지네. 얘는 단순. 그 다음 밑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자료 분석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가와 같이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지는 현상, 무슨 분리? 원형질 분리. 그다음 기억은 저장액, 기억과 니은은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쓰세요 라고 해서 봤는데, 이건 문제를 읽어봐야겠죠. 나는 용액 기억에 있던 이 세포를 용액 니은으로 옮긴 후 세포 부피에 따른 팽합과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가 용액 기억에 있다가 얘가 니은으로 넣었죠. 이 그래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중요해요. 그럼 맨 처음에 여기 1인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무슨 액이다? 현재 등장액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왼쪽은 세포의 부피가 정상보다 작다. 왜 작은 거야? 물이 들어와서 물이 빠져나가서. 왜 빠져나가? 바깥에. 여기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농도가 저에서 고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바깥에가 더 농도가 높았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장액? 고장액이었다는 거죠. 고장액이고 여기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 원형질 분리. 그다음 1보다 커지는 시점에서는 1보다 커져요. 세포의 부피가 1보다 커집니다. 여기는 왜 커져요? 물이 나와서 들어와서 무슨 장액? 저장액이고 무슨 상태? 우리는 팽윤 상태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와요. 기억은 무슨? 고장액. 일단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저장액 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포의 부피가 1.3일 때 이거는 흡수력이라고 하는 건 삼투압과 팽압을 고려했을 때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라서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삼투압 빼기 팽압이다. 근데 세포의 부피가 1.3일 때가 지금 1.3일 때가 무슨 상태예요? 무슨 상태지? 세포의 부피가 1.3일 때 무슨 상태? 최대 팽윤 상태. 그럼 최대 팽윤 상태에서는 흡수력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졌죠? 그러니까 흡수력은 0이다. 그 다음에 4번에 1번은 그냥 기억의 농도는 니은보다 높다. 그냥 개소리죠? 개소리가 아니라 맞죠? 고장액이니까. 그 다음에 등장액에 있던 식물세포를 기억에 넣으면, 즉 등장액에서 고장액으로 가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고장액이니까 물이 빠져나가겠죠. 속도가 안으로 들어오는 속도보다 빨라진다. 맞죠? 세포의 부피가 1.0일 때는 무슨 그냥 등장액이잖아. 등장액일 때는 팽압이 있어 없어? 이때는 팽압이 딱 시작되는 지점 0입니다. 최대 팽윤 상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최대 팽윤 상태는 언제? 1.3인 순간이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흡수력은 삼투압과 팽압이 높을수록 커진다. 이거 뭔 소리야? 삼투압 빼기 팽압인데 개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의 부피가 1.3 이상이 되면 용혈현상. 용혈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어느 때만? 얘는 동물세포일 때만. 동물세포 중에 보통 적혈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동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세포의 섭씨나 세포의 배출은 걔네만 따로 좀 나오거나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지 같이 나오진 않아서. 그럼 가부터 보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숫자가 안 써있어. 그 숫자래. 글자가 안 써있어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가는 무슨? 가 같은 경우에는 촉진 확산.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ATP를 사용하네. 저에서 고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수송? 능동 수송. 그 다음 다 같은 경우엔 뭐예요? 다 같은 경우엔 막단백질이 아니라 인지질 이중층을 이동하니까 단순 확산. 그 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은 나밖에 안 되죠. 그 다음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가고 여러분들의 몫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신 만점 문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고 질문하시면 개별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몇 가지 문제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어떤 거 풀어볼 거냐면 76쪽의 10번 문제. 이게 삼투와 관련된 문제인데 조금 난해해요. 보니까 요게 진짜 모의고사 생명과학 2에서도 좀 심화해서 더 심화해서 나오는 유형이기도 해서 하는 거라. 그럼 포도당과 설탕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삼투 현상에서는 항상 반투과성막이 나올 거고, 반투각성막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물질만 통과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포도당이 있고 설탕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 세 가지. 근데 여기서 통과가 가능하네. 포도당 가능하고요. 설탕 불가능하고요. 물 가능해요. 요거를 알고서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포도당은 통과를 하네. 요거를 좀 알고 가야 돼. 그러면은
삼투 현상이 생기면서 삼투압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설탕처럼 이동을 못하는 애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고민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좀 고민이냐, 포도당하고 설탕하고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아마 고민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깜짝이야, 미안.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두 개 볼게요. 요 두 개래. 요 그림 한번 볼게요. 내가 칸막이를 하나 놔두고 여기에다가 설탕물 5%짜리, 여기다가 설탕물 한 20%짜리 이렇게 놔뒀다. 근데 내가 이 칸막이를 치웠어.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정확히 농도는 알 수 없겠지만 얘네가 막 이렇게 섞여서 한 설탕물 뭐 한 12.5% 정도가 됐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동이 가능하면 농도가 같아질 거야. 뭐가? 농도가 같아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동이 가능하면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양쪽이.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포도당은 이동을 해서 A와 B의 농도가 같아지려고 할 건데,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씩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설탕 이동해 못해? 설탕 이동 못해. 그러면 물이 이동할 건데, 물은 용액의 농도가, 물질 농도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이동을 하니까, 물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 물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이동하니까 물은 왼쪽에 쓰면 안 되네. 설탕 기준으로 물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왜? 설탕이 많으니까. 그럼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물의 높이가 왼쪽에 이렇게 높아질 거야. 얘는 이렇게 낮아질 거야. 그래서 설탕의 농도는 A쪽보다 B쪽이 높아질 것이다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이 왼쪽으로 갈 건데 B쪽이 더 높아진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A쪽보다 B쪽이 높아질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A쪽 용액의 높이가 B쪽의 용액의 높이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건 말이 돼요. 그럼 봐봐, 이제 여기에서가 이제 포도당을 그 다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포도당을 봐봐. 물이 지금 왼쪽이랑 A쪽하고 B쪽 비교했을 때, 선생님 요 앞에 여기 농도 같아진다 그랬지? 그래, 이걸 이용해서 물의 양이 A랑 B 중에 누가 더 많아? A가 더 많아. 그럼 포도당의 양도 어디가 더 많아야 돼? 포도당의 양도 무조건 A가 B보다 더 많아야 돼요. 왜? 농도가 같아져야 되니까. 그럼 B쪽의 포도당은 그 양이 증가할 것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돼서 2번이 됩니다. 요걸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동이 가능한 애는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인다. 설탕은 못 움직여. 2g, 1g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물이 움직여줘. 설탕 때문에 물이 움직여줘. 근데 포도당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럼 총 3g이니까 1.5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잘못된 거야. 여기 D급 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5, 1.5로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1.5, 1.5가 아니라고. 포도당의 양이 어디가 더 많아지는 거야? A가 더 많아지는 거야. 물이 얼만큼 갈지 몰라서 내가 정확히 몇 g인지 몰라. 근데 포도당의 양이 A가 B보다 크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12, 13 요쪽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나오죠. 그래서 한번 보면 A 안 나오잖아. 그럼 뭘 알아야 돼? 뭔지를 알아야겠지. 얘는 삼투압, 얘는 팽압 하면은 이제 우리 이거 나머지는 풀 수가 있겠죠. 뭐 눈금도 나와 있고 하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나온다. pass. 그 다음 한번 넘어가고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하나 알고 풀어야 돼서 용어가 A와 B가 있는데 세포 안에 여기서 중요한 거 Y축이 뭘 의미하는지 봐야지. 삼투압 의미하네. 선생님이 삼투압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죠? 삼투압은 몰농도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절대온도인데 생명체에 대해서 온도 안 바뀌니까 상수 안 바뀌니까 뭐에만 비례한다? 농도에만 비례한다. 그 말인 즉슨 세포 X는 얘는 농도가 점점 어떻게 했다? 증가했다. 근데 여기 문제 그림 봤더니 얘는 뭐야? 삼투 현상을 나타내는 거네. 삼투 현상. 그러니까 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야? 물이 빠져 나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세포 Y는 삼투압이 낮아졌으니까 얘는 농도가 감소했다. 그럼 얘는 왜? 물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포 X가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빠져나간 이유가 뭐야? 얘가 저고 얘가 고라는 얘기겠죠. 얘 고장액이다. 근데 용액 B에서는 얘가 농도가 감소했어. 물이 들어왔으니까 얘가 저고 얘가 고다. 얘 저장액이다. 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한번 보면요. 세포의 부피로 나와요. Y축이 다른 거야. 자료 해석하는데 너네가 Y축이 뭔지를 안 본다. 그거는 그 문제를 안 풀겠다는 거예요. 못 풀겠다는 거예요. 저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Y축 먼저 비교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13, 14번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세포를 용액에다가 동물 세포를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세포의 부피를 나타낸 거다. 세포를 넣었더니 세포의 부피가 어떻게 돼? 작아졌네. 세포의 부피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는 물이 빠져나가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세포가 있고 세포에서 여기 세포가 이 안에 이렇게 있는데 물이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왜? 저에서 고로 이동하니까 얘 무슨 액이다? 고장액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물이 빠져나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통과하지 못하는 용질이 포함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용질이 포함된 용액 X. 물질은 통과 못하는데 그럼 물만 통과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 근데 23번 문제만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단원 선생님 문제 많이 풀어주는데 효소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풀어줘야 될 거야. 거기 자료 해석해야 되는 게 엄청 많아. 그 다음부터는 쉬시고. 네, 제발 선생님의 소원은 이따 얘기해 줄게. 일단 문제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가와 세포 물질 이동 방식의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시간에 따라 X의 안쪽 세포와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능동수송과 촉진 확산 중의 하나이다. 그러면은 이 가가 ATP를 사용하고 막단백질을 관여한대. 그리고 가가 능동수송이겠죠? 왜 ATP 사용하니? 그럼 얘가 촉진 확산이겠네. 그러면 촉진 확산에 ATP 사용 안 하고 막단백질 관여하니 안 하니? 촉진 확산이니까 관여하겠죠. 다음 봅시다. 여기 자료 해석할 때 요 Y축 뭐야? YX의 농도.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는데 아까 능동수송은요. 능동수송은 저에서 고로 이동하기 때문에 농도 차가 더 커진다. 더 벌어진다 라고 했고요. 반면에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일어난다? 얘는 고에서 저로 일어나는데 농도 차가 같아질 때까지. X의 농도가 나중에 같아지네.
그치? 농도 같아지네. 아, 그럼 얘는 뭘 나타낸 거야? 얘는 촉진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문제 보기 하나하나 풀어주지 않지만 요 정도 하면 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효소도 우리 통합과학 때 했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이 자료 해석이 좀 엄청나게 어렵게 나와서 내심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쭉 좀 넘어가 볼게요. 자료 해석이 너무 많아서 아휴. 그래 여기까지는 뭐 어쩔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제발 소원은 선생님 소원은 여기 세포호흡 여기는 제발 영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길. 야, 이 복잡한 거 이게 아니라 이게 너네랑 이거는 같이 해야 돼.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너네랑 같이 좀 이걸 그려가면서 탄소 개수 맞춰가면서 이건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기는 하고 나서 할 수 있기를 그 선생님 소원입니다. 선생님 특별 보너스로 수능 실전 문제만 좀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1번 문제 유형은 내신 고난이도 혹은 수능 모의고사 유형으로 잘 나오는 문제예요. 문제 잘 읽어야 되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와 인지제 이중층 그러면은 얘는 능동수송 알아보기 위한 문제네. 그래서 농도가 같은 용액을 1과 2에 넣는데 1에는 충분은량의 ATP 수용액을 그 다음에 2에는 증류수를 첨가한 후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과연 될까? 그럼 X와 Y가 있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1번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얘는 인공막을 통해 물질을 이동시키기 가능합니다. 왜? 여기엔 뭐밖에 없으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랑 인지제 이중층밖에 없는데 여기에 있는 나트륨이나 칼륨은 인지제 이중층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어. 뭘로만? 나트륨, 칼륨 펌프로만.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뭐가 필요해? ATP가 필요하네. 그 말인즉슨 ATP가 있는 왼쪽만 통과시킬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통과하겠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이쪽으로 뭘 보내고 나트륨을 3개 보내고 얘는 이쪽으로 칼륨을 2개 보내겠다. 왼쪽으로. 그러면 농도가 어디가 진해져? 나트륨을 2개, 나트륨을 3개, 칼륨을 2개 보내니까 결국엔 2의 이온 농도가 더 높아지겠다. 그럼 2의 이온 농도가 더 높아지면 얘는 여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그 다음 2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는데 여기에 인지질 이중층이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 다음에 삼투 현상이 일어나요. 삼투 현상.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그럼 물은 저에서 고로 움직이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여요? 1에서 2로 움직이더라. 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3투에 의해 물이 인공막을 통과한다. 맞아요. 왜? 밑에 그래프를 봤더니 수면의 높이가 바뀝니다. 왜? 물이 이동했기 때문에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수면 높이가 변한 거예요. 그럼 얘는 수면 높이가 높아졌네. 근데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어? 1에서 2로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2고 얘가 1이겠죠. 실험 결과 Y는 1의 수용액 높이가 변한다. 맞고요. 1에서는 K의 양이 증가하고 2에서는 나트륨 양이 증가한다. 맞죠? 아까 어떻게 이동한다 그랬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했지? 그래서 정답 5번 되고요. 2번 문제 보면요. 먼지 씁시다. 3. 그 다음에 흡. 그러면 농도 다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하나만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면 그래프 모양을 그대로 외우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나 여기에 하나 빠져있는 거 1부터 생긴다 그랬고요.
이렇게 해서 뭐지? 이게 보라색으로 쓴 게 팽합이죠. 그래서 기억, 용액, 기억에서 니은으로 기억에서 니은이래. 미안.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A가 고고 얘가 저야. 이건 알 수 있어. A가 B보다 낫다. 틀린 말입니다. 근데 V1일 때 요것만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요거를 너희가 아마 처음 그냥 풀어야 되면 헷갈려 할까봐. 여기에서 삼투압과 팽합을 비교하는데 이거 삼투압 팽합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잘못 볼 수 있지만 무조건 항상 삼투압은 팽합보다 같거나 큽니다. 왜? 여기는 흡수력이야. 여기는 항상 제일 위에 있는 건 누구예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 얘가 누구야? 얘가 삼투압이죠. 삼투압이 항상 더 크고요. 그다음에 V2일 때는 최대 팽은 상태에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실전 문제 3번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보면 말이 길어. 기억의 농도 차에 따른 세포막을 통한 기억의 이동 속도를 그 다음에 이동 속도를까지만 하고 보면 얘가 그냥 말이 이렇게 써있지. 농도 차가 클수록 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 단순확산, 촉진확산, 능동수송 중에 뭐 하나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는 모습을 보이니 촉진, 단순확산은 아니고 촉진 혹은 능동수송이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감히 의심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냥 파란색으로 할래. 여기서 어떤 배양에 나는 어떤 데다 넣었더니 기억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 X에서 물질 기억의 세포 안팎 농도가 같아지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세포 안팎의 농도가 같아진다. 그럼 뭐다? 능동수성이 아니다. 왜? 능동수성은 더 벌어진다 그랬고 촉진확산일 때에만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능동수성도 아니고 무슨 확산이다? 촉진확산이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다른 효소 전까지 문제들은 좀 풀어보시면 되고 효소에 대해서도 내용 설명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어줘야 할 것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잘 좀 아무래도 잘 좀 공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생명과학 2 수업은 여기까지로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